6장. 놀부는 달력을 펼쳐놓고 재수 좋은 날을 잡았다. 그리고는 돈을 주고 일꾼들을 불러 닭을 탈 준비를 마쳤다. 양쪽에서 늘어진 일꾼들이 톱질을 시작하자 놀부는 기대에 차금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금타양을 신명나게 보였다. 금 내력 좀 들어서 슬렁슬렁 슬렁슬렁 톱질이야. 애하루 톱질이구나. 동네 사람아 톱질이야. 이 박을 타서 금이 많으면 나도 이 동네 이름을 금이라는 동네는 금곡동으로 바꿔 부른다. 애하루 야 당기어라 여기야 자 당기어라. 놀부가 쉬지 않고 노래를 불러대는 동에 일꾼들은 잠시 틈지를 쉴 수가 없었다. 박은 곧 활짝 열렸다. 놀부는 금이 나왔을 줄 알았는데 지레 눈부신 척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박에서는 아무런 빛이 나오지 않았다. 놀부가 이해하는 고개를 다시 들러보니 박에서는 왜 노인이 나오고 말았다. 그런데 그 노인은 옷차림이 참 괴상했다. 겉옷 아래쪽은 누런 흙이 묻어 지저분했고 헌 배바지는 다 떨어져 있다. 정삼이 개가 죽어 물든 배자를 펼쳤는데 어찌 긴지 무릎 위에 덜렁거려 덤볐다. 또 다 떨어진 것이 싹이 싹 빠진 배로 만든 주머니를 옆에 차고 있었다. 노인은 담뱃대를 입에 물고 제 집에 들어가서 안방으로 턱 들어가 놀부를 쏘보며 말했다. 너희는 놀부, 내 아랍이 덜렁새, 내 할미 헛똑더니, 내 아비 헛똑놈이, 내 어미 헐천놈이 모두 내 집 하인이었다. 그런데 내 과거를 보러 한양 간 사이에 내 아버지가 내 재산을 모두 훔쳐 도망가 버렸다. 내가 내 식구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다가 우연히 제비를 만나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왔나라. 어서 내 식구 살림살이들을 이 박통 속에 모조리 넣어라. 내 아비가 저지른 괴삼한 죄를 내가 대신 갚아야겠다. 노인이 말을 듣고 있던 놀부가 가슴을 팍 때렸다. 아니라고 잡아댄다고 해도 이미 오래전 지난 일에 증인을 세울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광화에 가서 비를 가르달라 하니 집안 내력이 들통나서 여러모로 손해만 볼 뻔했다. 놀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에 빠졌다. 근데 대뜸 노인이 호통쳤다. 야 이놈아, 너 얘 준이는 왔는데 마누라 자식 인사 또 안 오느냐? 어떤 천하 오얀 놈이 있다니. 강남 하인들아, 어서 이리 오너라. 노인들이 호령을 하자 박통 속에 수십 명이 일제히 동네에 울려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더니 보기에 겁이 덜컥나게 물어보는 사내들이 한 손에는 몽둥이, 한 손에는 올가미를 들고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사내들이 몽둥이가 얼굴들이 거침없이 흔들어대자 여러분은 혹시라도 맞을까봐 겁에 질려 온몸을 잔뜩 움츠렸다. 아이고 나리, 이 동네 양반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내 아버지는 다른 데서 와 이 고정에 자리 잡으려 집안 좋은 양반들과 모든 사돈을 맺었는데 이 소문이 펴지면 소인들은 물론이고 군 양반들은 남들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소인이 죄를 씻기 위해 돈을 섭섭지 않게 바칠 테니 한번 눈 감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죄 지는지를 생각하면 옴짝달싹 못하게 잡아다가 사랑차 말뚝을 거꾸로 매달아두고 대추나미로 방망이 두들고 밥먹을 후리셔 부려먹어도 시원하지 않다. 하지만 나 또한 사람이니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 그래서 돈을 바칠 때면 꿈을 대신에 어서 바치도록 해라. 너는 노인이 돈을 많이 달라고 억지 쓸까봐 슬슬 눈치를 살폈다. 얼마 바치면 되겠습니까? 그걸 일일이 말해줘야 하느냐? 뭐 어느든지 이 주머니만 가득 채워오거라. 그래도 놀부에게 작은 주머니를 하나 던져줬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놀부는 주머니를 받아 쪼르르 제 방으로 달려가 엽전 몇 줌을 넣었다. 근데 어찌된 일이 주머니는 조금 더 불룩해지지 않았다. 푼돈이라서 그런가? 꼬라미 채로 넣어보자.
노부는 이제 엽전구러미를 몽땅 털어넣기 시작했다. 그런데 10구러미를 넣어도 100구러미를 넣어도 주머니는 그대로였다. 노부는 하도 이상해 주머니에 생각자를 가득 들어보았다. 그런데 그냥 있을 때에는 얌전했던 주머니가 뭐라도 넣으려고 하면 산의 통째로 삼킬 때 주둥이가 쫙 벌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무엇을 넣으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나 혼자 이런 주머니가 다 있나? 꼭 날 잡아먹을 것처럼 생겼군. 놀부는 주머니에 혹시 구멍이라도 났나 싶어 이리저리 꼼꼼히 살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도 구멍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100냥씩 10구러미씩 1000냥을 넣어도 넣자마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 5000냥을 담은 개를 통째로 넣어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엔 쌀가마니를 넣기 시작했는데 10석, 100석, 1000석을 넣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놀부는 할 수 없이 이 장롱, 주걱적, 전고더니, 된장부터 간장국, 부엌, 새똥거름, 함태기, 부지깽이, 빗자루, 심지어 몸에 차고 다니는 허리띠까지 풀어 넣었다. 나 주머니는 놀부를 약 올리던 그 모습을 그대로였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빚갚느라 내 몸까지 팔아야 할 지경이다. 놀부는 노인 앞에 주머니 들고 쓰러지듯 엎었다. 아이고 어르신. 이 주머니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람 죽일 주머니 아닙니까? 아무리 넣어도 바다에 돌 던지듯 격이니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노인은 놀부의 엄살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부여를 했다. 에이, 이 천하의 도둑놈아! 내 죗값만큼 돈을 받으려면 몇만 냥인데 수만리 먼 길을 데려가기 힘들어서 이 작은 주머니 하나 채우러 바쳤더니 아무것도 못치 않고 무슨 딴소리야. 여봐라! 저놈을 매달아놓고 방망이 사정없이 두드려 패라. 노인의 말이 끝나기 어떻게 건장한 사나이들은 놀부를 향해 좌우로 달려들었다. 순간 놀부는 머릿속이 백지장이처럼 하얘졌다. 그래서 더는 생각도 없이 그 자리에 엎어져서 노인에게 애걸했다. 아이고 나리 좀 살려주소. 이렇게 두 손 모아 빕니다. 돈이라도 얼마는 바치겠지만 이 주머니는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정 그렇다면 내 조부모부터 내 부모 그리고 내 부부 자식까지 모두 7이니 한 명당 3000냥씩 21000냥을 가져와라. 안 그러면 너를 이 주머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노인은 이렇게 말하자 놀부를 향해 주머니를 쫙 벌렸다. 놀부는 겁에 잔뜩 걸려 몸을 잔뜩 움츠렸다. 아이고 말씀대로 할 테니 주머니 좀 치워주십시오. 놀부는 그 길밖에 나가 헐값 문무서를 팔아버리고는 노인에게 21,000냥을 바쳤다. 돈을 바치고 양반 몸감을 지불했다는 생각에 놀부는 이제 마음이 좀 놓였는지 노인의 주인 대접하지 않고 바로 생원으로 바꿔 불렀다. 이보시오 생원님, 그 주머니 이름이 뭡니까? 주머니가 사람 여러 죽이소? 이게 말이냐 능청주머니라 한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 아닌 놈만 죽인다. 임금 섬길 줄 모르고 부모에게 효도 안 하는 놈들이 도리도리 모르고 재물을 뺏어가는 주머니란 말이다. 알겠느냐 이놈아? 이렇게 뺏은 재물은 다 어디에 쓰시오? 임금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남을 돕는 이가 나라면 이 재물로 부자를 만들어 주느리라. 그 말에 평생 남의 의견을 반대하던 놀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근데 왜 아내의 성현 버금가는 분해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 주머니에 있는 재물은 다 어떻게 하셨소? 어떻게 하긴 몇 번이고 재물을 보내드렸지만 욕심 없는 한 분 한사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나저나 이놈 놀부야. 내 신부 고치지 않으면 다시 내가 찾아올 것이 그렇게 알고만 있어라. 말을 마친 노인이 두어 걸음을 걷더니 갑자기 온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나자 박을 타던 일꾼들이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너무나 허겁지겁 대다가 일꾼들을 붙잡았다. 이거 뭐? 아까 내 주인의 노인은 내 주인 아니오. 그냥 갑자기
금이 사람으로 변하여 나를 시험한 것이니 이 일을 잊고 얼른 박타시게. 노부는 다시 기운을 내어 노래를 불렀다. 일꾼들은 노랫가락에 맞춰 박을 타기는 했지만 박이 열리면 또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조마조마했다. 슬은 당겨주소. 애하루 몸질이야. 값진 몸이 박통에 있을 테니 날 처물기 전에 얼른 당겨주소. 노부의 노래 일꾼들이 마침없이 소리를 받아쳤다. 애하루야 톱질이야. 그 박이 반쯤 벌어지면 쨍그랑 종소리가 나더니 상여꾼들이 상여 한 채를 들고 나왔다. 어허 넘차이라 가리 넘자 넘어가. 그러자 곧 상체 하나가 앞으로 나서 정신없이 고글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서럽다 서러워. 원수놈이 가난하야. 형제의 곡소리에 상여꾼들은 성에게 관을 빼내 놀부의 안방에 턱 내려놓았다. 박 속의 상제들은 개미떼처럼 나오기 시작하는데 좋기 500명은 넘어보았다. 상제들은 하나같이 알고 고글하며 울어댔다. 곧이어 어떡 벌어진 상여꾼들이 놀부를 매섭게 노려보며 호통을 쳤다. 놀부 이놈 어디 갔냐? 얼른 병풍치고 제사장이 놓아라. 초대고 버리 박히고 양요양 피우고 제사 음식 차려라. 조금이라도 꾸물거리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놀부는 겁에 질려 찍소리도 못하고 상제가 하라는 대로 했다. 겨우 상제에 다가가 문안을 올리고 공손하게 물었다. 저 상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우리 노생호님이 박통을 타고 너를 찾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신 뒤에 내 지극한 정성을 자식보다 같다고 매일 자랑하셨다. 그런데 나이인지라 병이 나셔서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다. 노생원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하시기는 놀부 안방의 터가 명당이라 놀부에게 말하면 분명히 허락할 테니 여기 와서 장사를 지내라고 하셨다.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증포를 보여주면 될 거라고 하셨으니 어서 집을 뜯어내라. 상제 말이 떨어지지 못하게 상여꾼들이 놀부의 집을 뜯으려고 달려들었다. 놀부는 노인이 죽은 이상 그 노인이 한 약속은 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허락 안 하면 보여주라고 한 증표가 대체 뭐요? 그거나 좀 보고 어서 나도 집을 주십시오. 상제가 말했다. 그 증표는 노 선생이 평생 아끼던 것 바로 이것이다. 너는 손매에 속을 집어넣더니 무엇을 꺼내니 바로 능청주머니였다. 능청주머니를 본 놀부는 화들짝 놀라 철퍼덕 엎드렸다. 아이고 살려주소. 노생님께서 한 의정 아마도 제정신이라서 한 말씀일 것 같소. 노생은 보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감히 하느냐. 더 이상 기다릴 시간 없다. 어서 집을 뜯어라. 노부는 기가 막혀 턱 막혔다. 이 터가 명당이라니요? 당치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운이 당한 터이고 여기보다 좋은 터는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보다 더 좋은 터가 어디라는 겁니까? 자, 지금부터 읊을 테니 잘 들으십시오. 강원도, 금산간, 경상도, 태백간, 전라도, 지리산이 명랑이니 그리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놈아,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라는 것이냐? 그렇게 가까운 부덕촌으로 가시오. 그 산에 하는 행부가 하루아침 벼락부자가 되었으니 그 집이야말로 천하의 명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속속히 상여를 옮겨주시오. 말을 마친 놈은 승지의 눈치를 살폈다. 항상 고민하던 승부는 놈지에게 말했다. 흥부의 집이 그렇게 명당이로? 그럼 그리로 가야겠다. 양님 정말입니까? 그 대신 너는 턱값으로 상제 500명과 상여꾼 32명 각각 100냥씩 내놓아라. 훅 때려놓다가 훅 붙인 신세가 된 놀부 어이는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여자 상대는 500명이 들고 있던 막대기를 안정없이 휘두르며 놀부에게 다가왔다. 놀부는 울부며
겨자 먹기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부는 그 길로 밖에 나가 반갑게 논을 팔아넘기고 53,200냥을 갖다 바쳤다. 상여꾼들은 받은 돈을 상여의 집에 놓고 말했다. 아이고 무거워 죽겠다. 노생은 말씀대로 충신과 효자를 집에 두루 나눠주고 가야겠다. 하더니 승자 상여꾼들이 두어 걸음을 갔다는 것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이때 노부는 집에 박을 탄 후 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듣고 구경꾼들이 몰려났다. 노부는 자기 처지가 부끄럽고 화가 나서 동네 사람들을 박 한 통 집어 던져버렸다. 근데 박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와지금 깨지더니 돈이 마구마구 쏟아나왔다. 동네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와 돈을 주워서 순식간에 흩어졌다. 노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깨진 박에서 돈이 남은 것은 박에서도 돈이 나오는 뜻이라고 생각하니 이제 마음이 풀렸다. 그럼 그렇지. 흉한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법. 그런 남은 박을 먼저 타세. 노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슬렁슬근 당겨주소. 슬근슬근 당겨주소. 인간 중에 좋은 것이 부자 말고 다른 것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잘난 이도 소용없대. 어서 박을 타고 귀한 보물 손에 넣어 부자가 되어 평생 즐거보제. 어찌 이제 돈이 나올 모양이구나. 노부는 박에 손을 떼고 끈을 잡아 쑥 뺐다. 근데 돈이 나오기는 가면 앞못 보는 봉사 1000여 명이 그 줄을 잡고 눈도 없이 이어나왔다. 봉사들은 다 나오고 나니 그 뒤로 곰뱅파리, 안진뱅이, 다리가 피가 철철 나는 사람, 가슴에 팍 구멍이 뚫린 사람, 얼굴이 동상에 걸려 부풀어 오른 사람, 얼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 위아래 입술이 없어 이가 엉성하게 난 사람 등이 튀어나왔다. 그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하나 있었는데 나이 한 50쯤 보이는 영감이었다. 그 영감은 차림참아 눈을 뜨고 봐주기 힘들었는데 헝가 다 떨어 허리띠 치고는 담뱃대를 들고 있었다. 영감은 점점 빼며 대청 위에 편안히 올라 대충 반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집 주인 어디 갔냐? 어서 와서 내 말 좀 들어봐라. 전 같으면 노부가 이 꼴을 가만두지 않았겠지만 다들 때로 물려 어수선한 통에 정신없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놀부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억울한 심정이니 풀어볼까 하고 영감의 공손히 물었다. 댁이 어디신데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같이 오시던 사람은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그 대답은 며칠쯤 쉰 뒤에 하겠네. 이 많은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박통 속에서 고생했으니 먼저 안주부터 푸짐하게 차려서 좀 오겠네. 노부는 최대한 불쌍히 가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 형편이 저 많은 손님들을 어떻게 밤낮으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돈으로 드리겠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점잖지 않게 대답했다. 우리 대답하면은 밥 한 상 제자주고 밥찌개 반찬 같은 거 차려야 할 텐데 반찬값만 따져도 주인장 몇 달은 먹을 거 양식이 될 테니 폐에 끼치는 것보다 우리가 나가 사 먹는 편이 더 낫겠소. 한 명당 매일 밥값 성냥으로 치고 술과 담배값 단돈씩 쳐서 1300명 하루 4500냥씩이요. 우선 5채로 치면 2750냥이라도 내놓으시오. 노부는 숨이 막혀 기절할 경영이었다. 여보시오 영감, 돈을 왜 내가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 말을 들으면 아마 돈을 안 내놓을 수 없어. 강남의 할인처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우리 같은 거린들을 먹여왔소.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덜렁새가 5,000냥을 빌려 쓰고 도망쳐버렸소. 그 바람에 몇 년의 할인서 예산 다 걸러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고 뭐요. 할인서 관리가 많을게 말라 태국을 만나 방법이 없으니 우리가 직접 다가가 멀린 이자를 받아오라고 했소. 만일 주지 않는다면 그놈 안방에 들어놓아 먹고 지내라는 분부를 받았으니
같은 마음대로 하시오. 노부는 받았으니 같은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돈을 썼다는 문서라도 있소? 그럼 이따 마소. 그럼 일단은 모서 문서를 좀 보여주시오. 문서는 잃어버리고 안 갖고 왔어. 노부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은 얼굴에 벌겋게 달아벌쩍 뛰었다. 아니, 문서가 있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는 판에 문서도 안 갖고 와 빛을 발하러 왔다고? 강남이야. 1년쯤 걸리면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네. 같은 사람 중에 하나 그리 보내고 우리가 여기서 1년 동안 기다리고 먹고 지내면 될 염려하지 말게. 영감은 점잖지 않게 말했지만 말때 사람 죽이고 남았다. 잠시 후 흙먼지가 잠잠해지자 그들은 자취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돈을 받고 나갔다. 노부는 그렇게 당하고 지체하지 않는 또 박을 타려고 했다. 이보시오. 노부씨, 이번엔 박을 탈 땐 내가 한번 노래를 해보면 어떻겠소? 좋소.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는 노부를 꾸짖듯 목청대 노래했다. 슬근슬근 톱질이여. 하루야 톱질이여. 옛날 옛적 태평성대인 짐들이 순박했네. 요즘에는 임신변에 남의 혐당 자꾸 하네. 슬금슬금 톱질이야. 하루야 톱질이야. 흥부박은 제비은혜 받은 박인데 노부박은 제비 원수 받은 박이나. 슬금슬금 톱질이야. 하루야 톱질이야. 노인 나와 협박하고 상제 나와 아주 협박. 야속하게 모은 재물 거론하기 일보 직전. 슬금슬금 톱질이야. 있고 박이 있고 벌써 반을 걸어졌는데 노부는 바라던 돈 반을 버리고 흥에 겨워 노래를 했다. 한판 노래가 끝나자 사당패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전국 팔아도 다 돌아가 올해 흉년이라 먹고 살 길이 막막하냐. 강남으로 갔더니 제비왕이 말하길 조선의 박놀부 부자란 소문이 자자하니 그리 가서 수천냥 뜯어오리라 했쇼. 하나 적게 해주면 다시 와서 보고하라는 제비왕의 분부를 받았으니 알아서 하시오. 노부는 이번에도 또 재산을 빼앗기게 되자 때때로 되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래, 잘 왔다. 그동안 파악에서 나온 놈들 중에 제일 낫구나. 어차피 쓰는 놈 나온 김에 한번 제대로 놓아보라. 그러자 이번엔 박통 속에 남아있던 솔담패는 줄줄 나왔다. 솔담패들은 마당에 속대를 세우고 훨씬 넓게 털을 잡았다. 그러더니 온갖 익자들에 누워 해금 풍소를 조여했다. 익자들은 진북, 장구, 신명나게 두들겼다. 이렇게 따스하게 놀아 다칠 때 마침내 노부네 집에 자리가 모자라 이웃집으로 삐져나간 박 한 통이 들썩거렸다. 박이 익은 밤송이가 될즉 벌어지자 그 속에 각설잎에 풍금쟁이 초리나표가 나왔다. 그리고 사과 향투를 들고 허리띠가 다 내놓은 사내가 구걸을 하며 말했다. 어이구 각설이 죽지 않고 또 왔네. 이거 들어간다. 어이구 들어간다. 이 기세에 몰아서 장타령해볼까. 새하얀 오양꽃 옥장장 부부 화목하니 화순장 나라 평안히 풍든이 나간장 기세 둥둥 솟아나니 고산장 철철 흘려나서 장수장 전라 충청 경상도 모두 모여 금산장 천하일생 춘향의 남원장 심리 오리장 성장 일고일고 곡선장 팽코 풀어서 홍덕장 주인 없어 무주장 수리선거 천주장 술만 먹어도 안주장 어서 펄펄 뛰는 생선전 달각달각 남인산전 맵다 매워 고추전 달그락달그락 옹기전 오란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도 이보시오. 놀부님 좀 쉬다 가리라.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사내가 두 다리를 바닥바닥하게 디디고 살만 남은 헌부채째로 따지를 치며 말했다. 품바 잘한다. 초당 짓고 한 공부냐. 실수도 않고 잘한다.
삼삼 맞고 공부했냐? 기운차도 잘한다. 기름 한 동이라 먹였느냐? 내 선생 누구냐? 하하, 내가 바로 내 선생이로구나. 내가 목이 조금 갈아도 가 예술이다. 내 모양새는 꽃불견들은 맛이 다 들었다. 얼씨 좋구나. 목실라. 대장 목시면 우리 식구 다 굶는다. 가면 가불러라. 내가 못하면 내가 하마. 품바 잘한다. 그놈 잘한다. 한참 이렇게 놀고 있는데 초란이가 장구를 턱 밑까지 울려매고 상무가 돌리며 까불거댔다. 공구랄 공공 공구랄 공공 공구랄 공공공. 통영칠 동근 밥상에 쌀소녀 말을 올려놓고 귀가 가진 저고리 단 가진 치마 엽전 천냥 맞추고 고사나 올려보세. 장월이든 얘는 3월 3일 맞고 4월 5일 드는 액은 6월 6일에 맞고 7월 8월 드는 액은 9월 9일에 먹고 10월에 드는 액은 설 잠그면 맞고 매월 매일 드는 약은 초란이 장구로 막아보세. 공구락 공구락 공공 공구락 공공 공공공. 놀부는 더 이상 놀이판을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다. 야인다 뭐 사고? 애기다 긴트다 목당 다 물러나 버려라. 그러나 놀부는 순순히 놀부 말을 들을 사람은 아니었다. 초란이는 장구를 고쳐매고 상모를 더 돌려내며 말했다. 귀찮다니 그게 맛이 무슨 말이요? 귀자가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눈지지 아니세요? 4발 달린 당강이 3발 달린 돌록이 외발인 돌쩌고 2발 달린 까마귀 여인네 집은 다송곳 밑엔 소고기 앉으면 4기 설하면 2기라오. 공작 공그락 공강강강 공강강강강. 소리패네가 이렇게 까부르대자 사등패 폴배 각설이 패할 수 없게 나란히 서서 놀부에게 5천냥을 내놓고 야단이었다. 놀부는 이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알 수 없이 집 문서까지 잡혀서 5천냥을 주고야 말았다. 패거리들은 돈을 받자 순수히 물러는 집을 빠져나가더니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 동영상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다음에 봐요.